심야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통찰과 자본의 역사는 복리처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문장들과 함께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구 깊은 곳에서 꺼내온 네 번째 기록은 투자의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여겼던 현대의 연금술사 조지 소로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불균형이 어떻게 거대한 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철학적으로 파고든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저서 금융의 연금술에서 밝힌 재기성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전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헝가리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소년이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거인이 되었는지, 그 고요하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배운 생존의 감각과 헝가리의 겨울.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소로스는 다정한 아버지 티바다르 소로스의 밑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치가 헝가리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때 소로스는 겨우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소년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바다르는 법률가이자 에스페란토 작가로서 매우 영리하고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가족들을 흩어지게 했고, 소로스에게는 기독교인 관료의 양아들 행세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소년 소로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나치의 유대인 재산 몰수 현장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소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소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규칙을 어겨야 하며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통용되는 세상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혹독한 생존 훈련은 훗날 그가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강철 같은 신경을 갖게 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소년 소로스에게 당시의 부다페스트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광경을 보며 그는 인간의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 왜곡된 현실이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탄로 날지 모르는 신분의 위협 속에서도 소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경험은 소로스에게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생존의 원리를 먼저 깨우친 셈이었습니다. 2. 런던의 외로움과 철학자 칼 포퍼와의 운명적 만남. 전쟁이 끝난 뒤 소로스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헝가리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든 것은 거의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입학한 소로스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철도역에서 짐꾼으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갈 곳이 없어 학교 기숙사에서 홀로 식어버린 빵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하고 고독한 시간은 소로스의 지적 허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로스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스승칼 포퍼를 만났습니다. 포퍼에 져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소로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포퍼는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단지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는 오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소로스는 이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현실들이 사실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로스는 철학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규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퍼의 가르침은 소로스의 뇌리에 재기성이라는 거대한 이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변형시키기도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소로스는 런던의 낡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이 철학적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고전적 이론들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간파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편향된 인식으로 세상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세상에 다시 반응하며 파동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지적인 방황과 사색의 시간은 훗날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위대한 저작이 탄생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3. 월스트리트의 이방인과 재귀성 이론의 탄생.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로스는 생계를 위해 금융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런던의 투자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곧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나 사교적인 화법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칼 포퍼에게 배운 철학적 도구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가 차트를 그릴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오류와 그 오류가 만들어내는 거품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충돌하는 거대한 사유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융의 연금술에서 재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점을 찾는다고 가르치지만 소로스는 시장이 결코 균형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된 가격이 다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강화하는 되먹임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그로 인해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하고 본질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재기성 과정이 투기적 거품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언제 임계점에 도달하여 붕괴할지를 예측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살피며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조절했습니다.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시장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마법은 수식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읽어내고 그 오류를 이용하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자신만의 연금술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4. 퀀텀 펀드와 승부사의 직관.
1973년 조지 소로스는 동료 짐 로저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퀀텀이라는 이름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투자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퀀텀 펀드는 초기부터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로스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매크로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통화 가치, 금리, 원자재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결함까지 세상의 모든 변수가 그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소로스의 투자에는 아주 특별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을 때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 그는 자신의 투자 포지션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을 때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소로스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설이 틀렸다는 신호가 오면 그는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오류 인정의 태도는 그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고 더 큰 승리로 인도하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추세가 강화될 때는 그 흐름에 몸을 실었지만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에서는 누구보다 잔인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퀀텀 펀드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30%가 넘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로스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공격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모순을 파고들었고 정치적 격변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투자는 언제나 대담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통화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승부사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5. 재귀성 이론의 심화. 현실과 인식의 교차로. 조지 소로스가 강조한 재귀성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로스는 이를 인지적 기능과 조작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지적 기능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조작적 기능은 세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이 두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어지지만 소로스는 금융시장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두 기능이 서로를 간섭하며 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 투자자의 행동이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섭 현상은 필연적으로 불확정성을 낳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결코 시장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진 불완전한 지식은 시장의 가격을 본질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소로스는 이 괴리가 커지는 과정을 붐 앤 버스트, 즉 붐과 붕괴의 사이클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왜곡으로 시작된 흐름이 재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거대한 추세를 형성하고 결국 현실이 그 왜곡된 인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시장은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소로스는 금융의 연금술사답게 이 붕괴의 징조를 포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가격 상승에 환호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 그 이면에 쌓여가는 부채와 인식의 오류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거품이 커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꺼이 거품에 올라타 수익을 향유했습니다. 그는 거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이 투자의 정수라고 믿었습니다. 인식과 현실이 교차하는 그 위험한 지점에서 소로스는 자신만의 철학적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거대한 통찰이었습니다.
6. 오류주의자의 철학과 겸손한 승리. 조지 소로스를 다른 투자 대가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류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틀릴 수 있으며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때, 소로스는 자신의 분석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겸손함은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로스는 자신이 세운 가설이 시장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시장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식이 현실과 어긋났음을 즉시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몸소 배웠습니다. 소로스에게 투자는 자신의 가설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겸손한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자체보다 자신이 세운 철학적 가설이 시장에서 입증되는 과정에서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를 통해 세상이 열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겪었던 닫힌 사회의 공포를 기억하며 그는 인간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신의 자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스의 승리는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지혜를 통해 불확실한 운명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철학적 승리였습니다. 7. 시장의 변곡점을 찾는 감각과 고독한 관찰자. 조지 소로스는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가장 차분해지는 고독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대중의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그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주가 지수나 환율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읽어냈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자신의 직관과 철학적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격자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명상하듯 차트를 살피고 경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세상과의 치열한 대화였지만 그 대화의 주도권은 항상 자신이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독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사소한 실언이나 통계 자료의 미세한 왜곡이 거대한 재기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찰은 집요했고 그의 행동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변곡점을 포착한 순간 소로스는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거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에게 망설임은 사치였고 확신은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파도가 가장 높게 치솟았을 때 그 파도가 곧 부서질 것임을 예견하며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 고독한 선택이 그를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자로서의 그의 삶은 오늘 밤 우리에게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8. 금융의 연금술사가 전하는 사색의 시간.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시장의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의 전쟁터와 런던의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그 위대한 통찰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도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인가요? 소로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변화된 현실이 다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 보십시오. 소로스처럼 자신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지혜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지워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투자에서의 고민과 삶에서의 갈등 또한 당신의 불완전한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재기적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의 중심에서 평온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지 소로스의 날카로운 이성과 철학적 성찰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명료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거인의 통찰로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조지 소로스가 발견한 지혜의 바다로 평화롭게 침잠하십시오. 9. 무의식에 새기는 재귀성의 교훈과 평온한 잠. 이제 당신의 뇌는 오늘 밤 나눈 거인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귀성의 원리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복리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은 멀어지고 오직 차분한 이성의 소리만이 당신의 방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의 잠은 거인의 축복 아래 평온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굴복시켰던 그 역사적인 검은 수요일의 기록과 그가 남긴 투자의 황금률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완벽한 휴식입니다. 지혜는 휴식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영혼에 깊게 뿌리내립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배우셨고 이제는 편안한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을 깨울 햇살은 오늘보다 더 예리하고도 따뜻한 통찰을 가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금융의 연금술이 일어나 평범한 일상이 황금빛 지혜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밤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거인의 철학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평온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